IBC 채널이 뭐라 그랬죠? 메인 CPU가 인밴드로 모듈들하고 통신하는 그 IBC에 주로 뭐가 들어오게 돼요? 그 라우팅 프로토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IBC로 하거든요. 그 IBC에 RX나 TX 트래픽이 지나치 많이 들어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는 근데 야 우리가 발생을 하는 그 순간순간은 어떻게 이거 잡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갖고 대부분 우리가 쇼 프로세스 CPU 히스토리라는 명령을 정해갖고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갔구나. 근데 그때 그 시점에 바로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기가 되게 어려워. 그래서 아예 프로세스 CPU 스레시홀드라는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또 없어. 이 명령은 뭐냐면 글로벌 컴퓨터에다 넣어놓는 거예요. 이렇게 프로세스 CPU 스레시홀드 타입 토탈 라이징 올라간 거 인터벌이 뭐 5초 이렇게 했는데 5초 동안 70% 이상이 만약에 올라가면 CPU가 70% 동안이 올라가면은 시스로그에다 이런 식으로 로그를 땡기는 거예요. 이게 요 명령이.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뭐는 알 수가 있는 거죠? 이 명령 갖고 해놓으면 언제 CPU가 올라갔는지 그거는 알 수 있나요? 그죠? 그러면서 더불어서 얘가 탑3 CPU 그러니까 이거가 발생을 하는 그 순간에 세 개의 탑 프로세서의 프로세서 아이디 있잖아요. 프로세서 아이디를 출력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시스코는 프로세서들이 한번 뜨면 아이디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요거예요. 요거 PID. 그래서 얘가 출력할 때 세 개의 프로세서 아이디가 이렇게 뜨거든요. 7번 프로세서 2%, 202번 프로세서 0%, 494 프로세서 0%.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 명령 쇼 프로세서 CPU 하면서 이 파운드 해갖고 여기다가 인클루드 245 하면 요거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그렇게 찾아내는 거야. 근데 아까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죠? 5초. 그러니까 이걸 해놓으면 하여튼 대충 올라가는 시간은 잡히는데 완벽하게 또 못 잡아.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은 어차피 CPU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런 걸 다 해놓은 거예요. 하드웨어 레이트 리미터도 설정을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쇼 프로세스 CPU 스레시홀드 명령을 잡으면 좋은데 얘도 못 잡아. 5초 간격으로 하면 돼. 근데 이걸 또 1초 간격으로 해놓으면 또 CPU 또 많이 쓰니까 이것도 우리 마음 가서는 다 1초로 해놓고 싶지.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CPU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잡으려면 최종적으로는 CPU 스판이라는 걸 사용하면 돼요. 근데 굳이 우리가 CPU 스판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툴들이 몇 개, 커맨드 툴들이 몇 개 좀 있거든요. 그래서 CPU로 펀트 되는 거에 헤더 정보 정도는 보여주는 게 있어요. 그러면 헤더 정보에 보면 IP나 소스 데스티니 IP나 포트 넘버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런 거가 netdr, 버퍼 인풋 명령, 남 모듈, EM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여기서 남은 알 거예요. 남은 네트워크 아나리시스 모듈이라고 아까 6509에 네트워크 아나리시스 모듈이라는 거 꽂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거기가 트래픽 통계 정보 다 이렇게 그래픽하게 보여주거든. 모듈 사서 넣으라는 얘기야 지금. 네. 죽어도 알고 싶다 그러면 넣으라는 거예요. 이거 하나만 사가지고 CPU 문제 생긴 놈에다 잠시 꽂아다가 봐. 그래도 되잖아요. 다 사지 말고.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파이어월들이나 아니면 중간에 QS 장비나 중간에 IPS, IDS 장비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? 현재 이 샤시에 CPU로 들어간 놈이 문제가 있다니까요.
그걸 어떻게 잡냐고. 그러니까 남 모듈이 사실은 하나 정도 사가서 회사에 한 뭐 650 한 100대 있다면 한 개 정도 사가 문제 생기는 것도 잠시 꽂아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.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먼저 버퍼 인풋이라는 명령이 있어요. 쇼 버퍼 인풋이라는 명령. 이 명령은 원래는 언제 뜨냐면 버퍼 드랍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인풋을 들어왔는데 아웃풋이 너무 늦어갖고 프로세싱하는 거 너무 늦어갖고 패킷을 처리하지 못해서 버퍼에 누가 남아있나, 그 남아있는 버퍼를 보는 명령이에요. 그 명령 중에 끝에가 자 show buffer input interface 기갑의 4-1에 패킷 헤더 덤프가 있거든요. 헤더는 헤더만 지금 버퍼링 돼 있는 그 패킷들의 헤더만 보여주는 거. 덤프는 헤더하고 내용도 보여주는 거. 아니 덤프는 내용만 보여주는 거. 패킷은 헤더 덤프 둘 다 보여주는 거. 그러니까 주로 패킷을 쓰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 명령을 보면 특정한 인터페이스에서 뭐예요? 그 버퍼링 되어 있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이런 걸 봐가지고 뭐를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어떤 CPU가 많이 올라갈 때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가 또 거기도 트래픽량도 많아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.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명령이에요.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니까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헤더가 나오니까 CPU로 펀트 시키는 뭐예요?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하고 프로토콜 넘버 같은 거. 그 다음에 TTL63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 프로토콜 17번 소스 포트 63 데스티니 포트 63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 패킷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. 밑에가 내용 보여주는 거. 내용 파트 뭐 TTL 같은 거 공격한 거 보면 여기 내용도 있어요. 내가 엄청 화나갖고 이걸 보낸다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 해커들이 보낼 때 그 거기 내용도 이렇게 넣어갖고 보내는 게 쉽잖아요. 예. 요 명령이 있고요. netDR이라는 명령이 있어요. netDR도 이거를 패킷을 캡처하는 명령입니다. 그래서 iOS에는 netDR이 들어있고, 여러분 넥서스 스위치 있죠? 넥서스 스위치는 아예 와이어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왜냐면 넥서스는 운영체제 코어가 리눅스입니다. 이 iOS나 iOS XE는 유닉스거든요. 유닉스인데 시스코가 커널을 아예 변경을 시켜버려가지고 진정한 유닉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닉스예요. 요즘에 iOS XR이라고 iOS가 업그레이드된 게 XE잖아요. 그 다음에 넥서스 시리즈 스위치는 NX OS라고 그러잖아요. 걔는 리눅스 기반이고, 시스코 ASR이라든지 CRS 시스템에 올라가는 걔는 QNIX라고 유닉스의 종류 중에 QNX라는 유닉스가 있거든요. 그 유닉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iOS XR이에요. 안정성은 되게 높은데 웬만하면 좀,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개발된 지가 iOS XR도 개발이 한참 오래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리눅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뜨지 않은 거, 공개된 버전이 아닐 때. 요즘에 새로 나오는 모든 운영체제는 전부 다 리눅스예요. 그렇잖아요? 당연히. 근데 그것도 좀 오래돼서 그래요. 근데 iOS에 netDR이라는 유틸리티가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잠시 동안 패킷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걸 연속적으로 다 캡처하지를 못해. 버퍼가 있어가지고 버퍼가 딱 차면 그 다음에는 캡처 안 해.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해. 디버그 명령에도 디버그 netDR 캡처라는 명령을 쓰거든요. 디버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버그 명령을 때 CPU 많이 쓸까 두려워하잖아요.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. 그래서 show netDR captured 패킷 명령 주고 다 끝나면 undebug netDR 뭐 이렇게 주면 돼요. 그러면 버퍼 속안에 얘가 캡처를 해놔요. 그때 show netDR captured 패킷이라는 커맨드를 쳐갖고 캡처 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. 내용보다는 주로 헤더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간단하게. 그래서 이 debug netDR capture라는 명령 중에 rx라는 명령이 있어요. rx
tx라는 명령이 있거든요. 이 rx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뭐냐면 CPU로 들어오는 거.